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몸속에서는 이미 실제 나이보다 20년 더 늙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갑자기 삶의 방향이 바뀌는 분들 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괜찮은데 왜 예전 같지가 않지?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도 몸이 자꾸 불안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만나며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걷고 어떤 사람은 70도 되기 전에 급격히 무너질까?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진료실에서의 기록뿐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자료와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끈질기게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기는 한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호 씨, 당시 81세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솔직히 나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오셨고 의자에 앉을 때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악수를 나눴을 때 손에 힘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박정호 씨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장을 보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단 3개월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을 바꾸신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숨이 안 차요.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진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변화의 비밀을 숨김없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몸이 앞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3개월 안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에 대한 불안 대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5가지 신호, 그 5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5번째 신호는 아주 의외입니다. 바로 손의 힘입니다. 손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몸 상태를 예상하는 데 생각보다 훨씬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힘이야 뭐 무거운 것 들 때나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손의 힘은 단순히 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은 몸 전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 같은 곳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건 몸 어딘가에서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미 씨 73세였습니다. 매년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던 분이었고 그날도 검사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혈압도 좋았고 피검사도 괜찮았고 심장 검사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이정미 씨의 딸 최은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집에서 넘어졌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대요.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정미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걸어오시던 분인데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가 더 문제였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작은 감기 같은 것도 크게 번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이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계속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놓친 신호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기록을 다시 보다가 아주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병뚜껑을 열 때 힘들어함. 그날 진료실에서 간호사 강미영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이분 손에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첫 번째 경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환자를 볼 때 손의 힘을 반드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은 몇 년 안에 넘어짐, 골절, 기운 저하, 회복 속도 저하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확실히 많았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손의 힘이 괜찮은 분들은 걷는 모습부터 표정까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셔도 좋고 옆에 물병이 있으면 그걸로도 됩니다. 병뚜껑을 한 번에 딱 열 수 있습니까? 몇 번을 끙끙거리다가 겨우 열게 됩니까? 손목이 아프거나 손끝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리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보세요.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빨리 무겁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잠깐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싶진 않습니까? 이런 변화는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손의 힘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변화를 만든 사례를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의 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실제로 바뀐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씨 80세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김용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고 장을 보고 나면 팔에 힘이 없어서 금방 쉬어야 합니다. 제가 손을 잡아보니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뚜껑을 열어보시라고 했더니 두세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용호 씨, 특별한 운동 말고 집에서 하는 것만 3개월 해봅시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 있는 병뚜껑을 하나씩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을 보고 올 때 장바구니를 바로 내려놓지 말고 현관 앞에서 잠깐만 더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빨래를 할 때 수건을 힘껏 짜는 것이었습니다. 김용호 씨는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만 해보시고 변화를 못 느끼시면 그땐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3개월 뒤 김용호 씨가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손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계단이 덜 무섭습니다. 숨도 예전처럼 차지 않고요. 병뚜껑을 열어보시라고 했더니 한 번에 열었습니다. 장바구니 이야기를 꺼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손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손에 힘이 생기면 팔이 달라지고 팔이 달라지면 몸을 움직이는 게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걷는 양이 늘고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손은 몸에서 가장 솔직한 부위입니다. 심장이 지치기 시작해도 몸 전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해도 손은 가장 먼저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의 힘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돌이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은 매일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신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4번째 신호는 한번 놓치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각입니다. 바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감각, 균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최근에 혼자서 신발을 신을 때 몸이 흔들린 적은 없으신지, 바지를 입을 때 벽을 찾게 되진 않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순간들이 바로 다음 신호로 이어집니다. 4번째 신호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라는 건 특별한 운동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바지를 입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벽이나 의자를 찾게 됩니까? 이를 닦을 때 한 발로 서 있으면 몸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이런 순간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균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건 몸을 지탱하는 힘과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넘어져서 오신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넘어짐 자체보다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윤상철 씨 77세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윤상철 씨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지팡이를 쓰셨나요? 윤상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에 집에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요. 제가 간단한 균형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윤상철 씨는 세어보기도 전에 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몸이 흔들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윤상철 씨가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혹시 또 넘어질까 봐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먼저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더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균형은 더 나빠집니다. 이건 아주 빠른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균형은 다행히도 나중에 회복이 가장 잘 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제가 윤상철 씨에게 부탁드린 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바지를 입을 때 일부러 한 발로 서서 입어보는 것, 이를 닦을 때 잠깐이라도 한 발로 서 있는 것, 텔레비전을 볼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몇 번 반복하는 것. 윤상철 씨는 처음엔 벽을 살짝 짚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뒤 윤상철 씨가 다시 병원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순간 지팡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지팡이는요? 윤상철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 씁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발로 서 보시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20초 넘게 버티셨습니다. 걸음도 훨씬 안정적이었고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균형이 돌아오면 단순히 넘어질 위험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움직임이 늘어나고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제 5번째, 4번째 신호를 보셨습니다. 손의 힘 그리고 균형. 이 두 가지만 바뀌어도 몸은 이미 다시 움직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3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솔직한 지표입니다.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요즘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깜빡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질문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입니다. 이건 정말 숨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몸이 괜찮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걷지만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려지는 게 바로 걸음입니다. 요즘 길을 건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신호등이 깜빡이면 마음이 먼저 급해집니까? 아니면 다음에 건너지 뭐하고 멈추게 됩니까?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자연스럽게 뒤처지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천천히 걷는 게 편해서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해서 천천히 걷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느려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심장이나 호흡 문제로 오신 분들께 공통적으로 묻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걷는 속도가 느려지진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보다 걷는 게 버거워졌습니다. 오세훈 씨 76세였습니다. 오세훈 씨는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특별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외출이 줄었고 걷다 보면 숨이 차서 자주 멈추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0m 정도를 평소 속도로 걸어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예전보다 2배 가까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장이 예전만큼 힘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다리 근육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오세훈 씨에게 부탁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걷기. 속도는 상관없었습니다. 일주일마다 2분씩만 시간을 늘리기. 한 달이 지나면 평소보다 조금만 빠르게 걷기. 4개월 뒤 다시 확인해 봤을 때 오세훈 씨의 걸음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멈추는 횟수가 줄었고 걷는 표정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게 귀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 말이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단순히 다리가 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장이 더 잘 움직이고 숨이 편해지고 몸 전체가 다시 조화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걷는 속도는 앞으로의 몸 상태를 가늠하는 아주 솔직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요즘 얼마나 걷고 있지? 걸을 때 숨이 차진 않나? 이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이미 몸은 답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호까지 왔습니다. 손의 힘, 균형, 걷는 속도.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몸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호는 몸이 굳어가는 속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몸의 부드러움, 유연성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의 부드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몸이 좀 뻣뻣해졌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굳는다는 건 움직임만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쪽의 흐름까지 같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천천히 숙여 보세요. 손이 발가락에 닿습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멈추고 숨을 멈추게 됩니까? 발톱을 깎을 때를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숨을 참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에도 몸이 답답해집니까? 이런 작은 불편함은 단순한 유연성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예전만큼 부드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경자 씨 79세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최경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힘들고 신발 신을 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간단히 몸을 숙여 보시라고 했을 때 손과 발가락 사이에 꽤 큰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확인해 보니 몸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최경자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두면 나중에는 걷는 것도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린 건 하루 10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천천히 몸을 숙이기. 저녁에 바닥에 앉아 몸을 좌우로 기울이기. 잠자기 전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숨 고르기.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땀이 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버티지 않고 숨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만났을 때 최경자 씨는 먼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신발 신는 게 편해졌어요. 숨도 안 막혀요. 몸을 숙여 보시라고 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움직임이 편해집니다. 움직임이 편해지면 걷는 양이 늘고 걷는 양이 늘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유연성은 단순한 스트레칭 문제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의 힘, 균형, 걷는 속도, 그리고 몸의 부드러움.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마지막 신호가 앞에 네 가지를 모두 움직이게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첫 번째 신호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스스로를 몇 살로 느끼고 있느냐, 마음속 나이입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몇 살처럼 느껴지는가?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몸 상태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음이 무슨 상관이야, 몸이 문제지.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음이 먼저 포기하면 몸은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문수 씨 88세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나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걸음이 가볍고 눈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결을 여쭤보자 정문수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해요. 아침마다 오늘 뭐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정문수 씨는 특별한 약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손을 쓰고 일부러 한 발로 서보고 밖에 나가 걷고 몸을 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한정자 씨 82세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걷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뭘 해도 소용없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움직임은 줄었고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었고 결국 작은 넘어짐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마음이 아직 가능하다고 믿으면 몸은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 몸도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신호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손에 힘이 살아나면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균형이 좋아지고, 균형이 좋아지면 걷는 속도가 살아나고, 걷는 속도가 살아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손의 힘, 균형, 걷는 속도, 몸의 부드러움, 그리고 마음속 나이.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뚜껑 하나 더 열어보고, 이를 닦을 때 한 발로 잠깐 서보고, 집 앞이라도 걸어 나가보고, 몸을 한 번 더 풀어주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충분히 괜찮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하나씩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해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밀어주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에 힘이 조금만 돌아와도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걷는 게 편해지고, 걷는 게 편해지면 몸이 풀리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병뚜껑 하나를 더 열어보고, 이를 닦을 때 한 발로 잠깐 서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몇 칸만 걸어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을 한 번만 더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충분히 괜찮다. 이 5가지 신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돌본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았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의 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댓글로 지금 가장 자신 있는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부터 5번 중 오늘 기준으로 가장 괜찮다고 느끼는 번호입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부터는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을 몇 년 뒤 스스로 고마워하게 되실 겁니다. 아주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몸은 멈춘 순간부터 빠르게 뒤로 가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보다 확신으로, 두려움보다 여유로, 포기보다 가능성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